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원격학원의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11번 문제,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법규할 때 요 11번 문제에 대한 약간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여러 번 물어봤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문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때 드렸던 문제예요. 요거 그때 내가 11회차 11번에 드렸던 문제고, 요번 주 모의고사 제가 드릴 때 그 해설지 여러분들 제가 드리면서 요거를 좀 정정을 했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거든. 요거 기숙사. 4만 제곱의 기숙사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해설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야, 기숙사 무조건 한 명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연면적이 있으면 연면적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면적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기숙사더라도 요거를 15,000마다 한 명씩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15,000마다 한 명씩 하다 보니까 초과되는 15,000마다 또 한 명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이제 2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만이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3명으로 좀 바꿔주셔야 돼, 답을.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 그래야 답이 나와요. 아셨죠? 이거 5만으로 좀 바꿔주시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5만으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가 3만에 45,000에,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가니까 이제 3명이 되겠죠, 여기가. 맞죠? 그래서 답도 여러분들 제가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만 아시면 돼. 기숙사가 나오더라도 여기 이제 연면적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냥 한 명으로 하면 되지만, 연면적이 들어가 있으면 연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00마다 초과하는 기준을 똑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1번 문제, 우리 11회차 문제는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셨죠? 문제를 좀 바꿔주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요 12회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2회차 문제.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 저도 딱, 네, 지내고 오니까 딱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는데,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이제 시험만 보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2회차 문제를 이번 주에 또 한번 해설을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13회차, 14회차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자, 그럼 12회차 해설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회차입니다. 12회차. 자, 그럼 12회차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문이 좀 긴 게 조금 있고요. 그죠? 지문이 좀 긴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살짝,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문제도 있었을 수 있어요.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 위주로 해서, 우리 많이 틀렸던 거, 학생들 많이 틀렸던 거 위주로 해서 제가 해설을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회차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자, 이번에는 지금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동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그죠? 시행령에서 보세요. 동원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 1번. 이런 것들은 맞죠? 그죠?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도에 파견 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 화재,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본부장이나 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청장이 직접 나가는 경우는 청장의 지휘에 직접 따라야 된다 그랬죠. 그죠?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도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 보상 기준도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3번. 시도지사는 청장에게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진압 및 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주어가 잘못됐죠. 청장이 누구에게? 그렇죠. 맞습니까? 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도 편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진압, 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청장은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 재해,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시도지사에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몇 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3번이 들어가줘야죠. 3번. 3번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동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2번. 소방민원센터.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옳은 거 찾으래요. 요게 50명이죠.
맞죠? 그리고 소민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뭘로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맞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청장 또는 본부장은 소방기술 민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저 파견 요청할 수 있고요. 자, 청에 설치하면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본부에 설치하면은 시도규칙으로 정한다. 근데 이게 청에 설치하면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 정하냐면 그죠? 청장이 정하죠.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이다. 자, 저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소방차 전용구역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기숙사가 몇 층 이상이면, 그렇죠, 3층 이상이면 우리가 뭐를 설치합니까? 전용구역을 설치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120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원래 우리가 그 기준이 있었죠. 제외하는 기준. 편도 2차선. 맞습니까? 주정차 금지. 직접적으로 소방활동이 가능하면 제외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는 3층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됐죠. 그죠? 노면 표지 도로의 색채는 백색을 기본으로 황색으로 표시한다라고 했는데 두 개가 반대로 돼 있습니다. 기본이 황색이고 문자가 백색이죠. 그죠? 노면 표지 외곽선은 빗금 무늬로 하고 빗금 두께는 제가 두삼간호라 그랬죠? 50은 맞고, 그죠? 이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옳은 거 몇 번? 1번. 그러니까 제가 이 12회차 문제는요, 여러분들 뭐를 섞었냐면, 우리 실제 소방공무원들 있죠? 그 승진시험. 그 문제를 제가 좀 섞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좀 섞었어요. 이런 게 이제 승진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살짝 여러분들 그냥 대놓고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죠. 그죠? 찾을 수 있어야죠. 자,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과태료 처분 기준에 따라 1년과 같은 위반 행위로 2차 부가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된 경우 3차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 그 차수 기준 있었잖아요.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그죠? 그거에 대해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 1번에 가보면 요거 있죠. 출동에 지장을 주면 요거 그냥 100이에요. 1차, 2차, 3차 다 100입니다. 2번, 법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그러니까 요것도 200에 400에 자, 기본법은 요거 세부 기준까지 한번 쭉 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야, 이거 예전에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전용구역 같은 경우는 얼마다? 50에 100.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을 위반하며 요거 알리지 않은 경우 요거 그냥 500이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데 여기 이제 1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2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잘못됐다라는 거. 그죠? 이거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요 문제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것도 제가 승진시험에서 가지고 왔는데 기본법상 소방기술 및 사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 사업의 주체와 해당 내용 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이렇게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시책을 마련하는 사람, 국제 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국가예요. 사람은 아니고 국가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청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책 마련은 국가가 해야 돼요. 그렇죠? 시책 마련은. 나머지 이런 국외시장 개척이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나, 그죠? 학술회를 개최한다던가, 뭐 전시회를 연다던가, 이런 국제 교류 활동. 이거는 다 누가 하는 거야, 이거? 다 청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지? 약간 생소한, 그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 각 호의 사업이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 하나, 둘, 셋.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건 청장이 한다는 거. 저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고. 6번. 조사법 시행규칙상. 이거는 쉽습니다. 예전에 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자격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구분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맞죠?
대부분의 시험이 그래요. 1차를 통과해야 2차를 볼 수 있습니다.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요거는 시험에 나왔죠, 이미. 그죠. 조사시험. 그리고 소방공무원 중에 국가수나 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이게 조금 특이하거든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격시험에서 만약 부정한 행위를 해요. 그러면 그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지나 무효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없어요. 2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냥 정지한다 해서 끝이에요. 아셨죠? 여기 갔을 때 합격을 취소한다.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여기서 딱 끝이라고 여러분. 2년 정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응시 자격 정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이에요. 좀 특이한데 4번. 그래서 1, 2, 3번이 확실하게 맞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이것도 고르기 좀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제가 쉽다라고 얘기했던 건 1, 2, 3번을 확실하게 우리가 배웠으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 공사업법 및 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의 영업 범위와 기술인력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전문공사 감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기술사 1명, 기계 전기 분야 특급 1명, 기계 전기 분야 고급 1명, 중급, 초급 다 각각 있어야죠. 그죠? 일반 공사 감리업 기계 분야 영업 범위는 연면적이 3만, 공장일 때 1만. 제한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대 상무는 제외한다.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감리가 해당한다.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연 301이라고 말씀드렸죠. 기계일 때 제어는 일반에서 제외한다. 기술인력 등록 기준에서 기준 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 등급의 기술인력을 보고하고 있는 경우 기준 등급을 보유한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상위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본다. 오케이.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은 이게 봐봐 여러분들, 이 자격, 학력, 경력은 어디서 정해요? 대통령령이 아니고 행안부령에서 정하죠. 그죠? 행안부령. 행안부령. 그래서 이게 4번이죠. 4번. 요거 하나 잘 보시고. 자, 8번. 네, 이런 건 그냥 6개월. 그죠? 폐업 신고 전 지위 승계하는 거 6개월. 하자보수 보증기간 문제. 이거 너무 쉽죠. 그죠? 옳게 짝지어진 건 2, 2, 3. 쭉 적어보는 거죠. 3, 3, 3. 3, 3, 2. 그죠? 2, 2, 3. 정답 몇 번? 2번. 그죠? 소활동 설비에서 무통 제외됐는지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10번.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공사업법상 공사감리자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면 그죠? 다 서류 인수인계해야죠. 감리자 지정했을 때 신고해야죠. 변경 신고. 그죠? 지정은 신고예요. 그죠? 지정은 신고. 자, 그리고 배치했을 땐 통보죠. 배치가 통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 자탐, 옥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는 감리를 위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근데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본부장 사장은 공사감리자 지정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면, 그죠? 이게 3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2일. 제가 이거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일.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고. 화재 예방법 및 시행령상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가보면 들어가는 게 엄청 많아요. 기준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의 육성 지원 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이게 여러분들 조금 치사할 수도 있는데 기본 방향이 아니고 기본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목표예요. 이 두 개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4번이다. 4번. 그죠? 그래서 이거 해설에다가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이런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 계획에 대한 것들은 뭐가 포함되는지 특히 큰 계획들 잘 보셔야 된다 그랬죠. 자, 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기억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해는 중앙을, 본부 및 서해는 지방, 그죠? 편성 운영한다. 중앙과 지방에는 각각 단장을 포함해서 이게 몇 명이에요? 30명이 아니고 50명이죠. 그죠?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원은 소방 공무원 중에서 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죠. 그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 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도 틀림없이 단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 디귿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가시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방 강화지구, 제조소 등 봐봐요. 수소 연료 공급, 수소 연료 사용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화약류가요. 선생님 이거 너무 치사합니다 라고 학생들이 많이 했었는데 화약류를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이게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저장하는 장소. 좀 어렵게 나오면 제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고압가스가 있어요. 그리고 액화석유가스가 있습니다. 자, 고압가스는 저장소만 들어가고요. 액화석유가스는 저장소와 판매소가 같이 들어가요. 여기다가 판매소를 끼거나 또는 여기 판매소를 빼거나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모닥불 흡연 안 되고 풍등 날리기 안 되고 용접 용단 안 되고 그죠? 그런 개념. 자, 14번. 네, 이런 것들은 솔직히 틀리면 안 되지. 이거는 여러분들 틀리면 내 입장에서 되게 서운하다 그랬어. 이런 문제는.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자 보세요. 화목이죠.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 있다. 0.6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연통의 배출구는 바깥쪽으로 0.6m 이상.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m 또는 불연재료로 된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배출구는 본체보다 2m 이상 높게 설치하고, 연통 재질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연결 부분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하는데,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는 몇 명인가? 이거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알았지? 이 심의원에 대한 그냥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몇 명이냐고. 16번.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서, 그죠? 그러니까 소방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받는 거야? 이제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관계인한테만 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같은 경우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만, 그죠?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관계인한테만 우리가 소방안전교육이라는 걸 실시한다 그랬는데, 그 소방안전교육은 여기서 실시하는 거예요, 여기. 되게 간단하다 그랬어요. 일단 공창입니다. 공창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소화기나 비상경보 설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본부장이나 서장이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거. 그죠? 그래서 본부장 서장이에요. 청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 3번까지 맞고, 이게 4번.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셨죠? 아니면 이것만 물어볼 수 있어. 공창에 뭐가 들어갔을 때. 이런 거 보기에 넣어놓고. 그죠? 소방안전교육은 아직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하셨죠? 제가 해설에도 넣어놨는데,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해 가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7번. 자,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우리가 소방계획서라는 걸 세운다 그랬어요. 안전관리자가. 그죠? 소방계획서를 세워요. 그럼 소방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기업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 들어가 줘야 돼요. 이거 제가 앞에서도 한번 냈었죠. 근데 그땐 고르는 거 냈었고, 지금은 가로치기 문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설치한 여러 가지 시설들, 뭐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자, 여기에 위험물 시설이 들어가요.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 그죠?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실제 대응계획, 대책. 대응대책. 됐죠? 그리고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내가 그 뒤에 뭐 할지, 점검이나 정비를 어떻게 할지,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일단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18번. 용어의 정의로 올바른 것은, 네, 이건 이제 틀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 소방시설 등이란, 자, 봐봐요. 소방시설 등의 설명이 아니죠. 딱 봐도. 왜냐면
뭐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이죠. 자, 소방시설 등은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소방시설과 비상구. 이런 것들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셔터나 문 이런 거 들어가죠. 방화 셔터나 문. 잘못됐어.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이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재료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 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이다. 여러분들 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은 성능 기준이에요. 기술기준은 청장이 승인을 해주는 기준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정하는 기준을 우리가 기술기준이라고 한다 그랬죠. 특정 소방대상물은 이건 맞아요. 이런 건 다 맞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지금 맞는 건 몇 번밖에 없습니까? 4번. 꼼꼼히 보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 그치? 그래서 이거 4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고요.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서 제외되는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외 대상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외 대상물이 아닌 것은 했으니까 얘 찾는 거죠. 동의 대상 찾는 거죠.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자, 일단은 100톤 이상이어야 동의 대상인데 90톤이기 때문에 얘는 동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의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착공신고 해당하지 않는 거 오케이. 그리고 추가로 소방시설이 없을 때, 증축이나 용도 변경했을 때 이게 제외 기준에 틀림없이 있어요. 다 제외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소자 누단가피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제외인데 이 피난구조 설비에 가보면 틀림없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 제외한다. 비조는 제외한다. 비조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 소자 누단가피가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됐으면, 그죠?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됐으면 우리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됐죠? 근데 여기에 피난구조 설비 가로 안에 비상조명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4번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죠? 이 문제는 좀 많이 틀렸고. 자, 소화설비에서 가능성 높은 게 제가 물분무 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분무 등은 꼭 보셔야 돼. 옳지 않은 것은 뭐 항공기 경락구, 20대, 연면적 800 다 들어가 있죠. 자, 차고 주차장인데 200제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근데 여기가 50세대 미만인 건 제외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50세대요. 50세대. 그죠? 21번. 감독 및 조치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제가 저 뒤쪽에 가보면 감독 및 조치 명령에 대한 내용에서 제가 뭘 보셔야 된다 그랬냐. 야, 이런 것들은 누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게 대부분 다 시본서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 청본서가 할 수 있는 게 요거. 위험물 누출. 원인이라던가 피해 조사. 그죠? 위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죠? 뭐 화재 폭발, 누출 이런 것들 화재가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청본서예요. 나머지는 다 시본서입니다. 그러니까 탱크 시험자에 대한 어떤 감독상 필요한 명령, 감독명령, 필요명령, 시본서, 위험물에 대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 및 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면 뭐 해야 돼요? 조치명령해야죠. 그죠? 맞습니까? 이것도 시본서.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한다.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 제한, 일시 정지. 요거 다 시본서죠. 시본서. 근데 여기 가보면 누구래요? 청본서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그죠? 22번. 5개 탱크 저장소의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많이 틀렸거든요. 학생들이. 이게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많이 보는 건 요거예요. 근데 이거 꼭 보셔야 돼. 30mm에 요 45도. 그리고 틀림없이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인하점이 38도 미만이래.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인하점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는 인하방지 장치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들어가줘야 돼. 얘. 화염방지 장치. 아셨죠? 그리고 40메시 이상의 구리망.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인화점이 70도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죠? 인화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대. 70도 이상일 땐.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40메시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화점이 38도 미만인 거는 화염 방지 장치가 들어가고 대부분 다 방지 장치는 인화 방지 장치가 맞아요. 그죠? 이게 조금 특이하니까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화염 방지 장치 38도 이런 것들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죠? 23번. 제조소의 채광 조명 환기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거예요. 전멸 스위치는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죠. 출입구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스파크가 튈 우려가 없는 경우는 괜찮다. 일반적으로 기본이 바깥이죠. 그죠? 기본이 바깥.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이죠. 이상. 위쪽에 고정 벤티레이터나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고, 채광 설비는 불연 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채광 면적은 최소로 해야죠. 그죠? 그리고 요거 제가 얘기했었죠. 항상 배출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환기가 잘 되니까 거기는 환기 설비 필요 없고, 조명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밝기가 충분히 유지가 되니까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뭐 채광 설비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24번. 주유 취급소에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허가에 대한 게 제가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이번 시험을 위해서 5개 탱크 저장소 지난번에 시험 문제 하나 냈었고요. 5개 탱크 저장소 한번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주유 취급소 이렇게 2개만 딱 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숫자 위주로 제가 보시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보면 봐봐요. 여러분들 자탐 설비 보수는 우리 필요 없어요. 이거는 허가까지는 안 받아도 돼. 보수는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유지 보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신설하거나 철거할 땐 해줘야죠. 꼭 허가를 받아야죠.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야, 내가 셀프 주유소가 아니었는데 셀프 주유소로 바꾸고 싶대. 근데 이거 느낌상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셀프가 아니었는데 셀프로 바꾸는 경우는. 그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탱크에 매설하는 노즐 매놀을 철거하는 경우. 이거 노즐 매놀일 때 제가 항상 몇 밀리라 그랬어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5개 탱크 저장소도 250이죠. 이 배관 길이도 똑같습니다. 300m예요. 300m. 근데 지하 매설은 30m. 그죠? 300m, 여기가 지하 매설일 땐 30m. 초과할 때 우리가 하는 거죠. 교체, 철거, 신설, 요거 할 때. 그죠? 그래서 옳은 건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25번. 국가는 위험물에, 요거는 우리 했었죠. 그죠? 예전에도. 그래서 제가 요게 전문 인력 양성이다. 전문 인력 양성. 그냥 양성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틀리는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12회차 문제도 제가 해설을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1회차 문제는 수정을 해서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13, 14회차 문제도 한번 해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